오늘날의 한식은 한국을 넘어 많은 외국인들도 알게 된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마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음식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겠지요. 이제는 세계 어디에 대도시를 가더라도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식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식에 기대하는 점이 바로 건강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오늘날, 한식은 식물성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이런 이유에서인지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의 사찰,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진 한식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20여 년 전만 해도 한식은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한식을 일찍 접하고 한식의 건강한 매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지금은 호주 멜버른에 있는 모피트니스 클럽의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제임스 씨. 그는 어릴 적만 해도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10살 때 이미 70kg을 넘겼을 정도였죠.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기가 일상이었습니다. 뚱뚱하다는 놀림님을 많이 받았죠. 선생님들도 은연중에 제임스 씨를 부담스러워했고요. 그도 자신의 못난 모습이 미웠어요. 그때 그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아이였죠. 제임스 씨는 물론 부모님들도 그 때문에 속을 많이 앓았지만 제임스 씨의 체중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임스 씨의 식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제임스 씨에게 운동과 단식을 시켜도 살이 빠지는 것은 잠깐일 뿐 제임스 씨의 식욕 때문에 금세 다시 살이 찌곤 했습니다. 당시 제임스 씨의 식욕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호주 특유의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한 끼에 홀로 다 먹을 정도였죠. 그런 제임스 씨였기에 12살 때 어린 나이에 고지혈증과 관절염 등 성인병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가뜩이나 제임스 씨의 외가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임스 씨의 주치의 또한 체중을 줄이지 않는다면 제임스 씨가 금방 요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식욕 과다 문제를 일종의 질환으로 보셨어요. 그의 부모님은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마치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죠. 자신들이 잘못해서 내게 병을 주게 되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사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한 중년답게 어느 정도 체중이 있긴 했지만 그처럼 고도 비만은 아니셨어요. 가족 중에서 그가 제일 살이 많이 쪘죠. 제임스 씨의 부모님은 제임스 씨의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다이어트 약품을 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운동과 심리 상담, 식욕 억제를 위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제임스 씨의 체중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미친 듯이 먹었어요. 치즈, 고기, 튀김, 햄과 소시지, 각종 기름지고 몸에 안 좋을 것들을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런 그를 말렸지만 그는 몰래 냉장고를 뒤져 소시지를 꺼내 먹곤 했죠. 그땐 정말로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임스 씨가 식욕 문제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차차 차도가 보일 것이라는 모호하고 기약 없는 말을 할 뿐 제임스 씨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피곤하고 지친 나날이 계속되던 와중에 제임스 씨의 식욕은 또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의 부모님들도 배가 고픈 참이었습니다. 당시 제임스 씨는 근처 햄버거 가게나 피자 가게에 들어가자고 졸랐지만 제임스 씨의 부모님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침 가족이 탄자는 멜버른의 코리아 타운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볼 수 없는 한글로 된 간판 아래 영어로 된 한국 식당이라고 적힌 글씨를 보았습니다. 아시아 음식이라곤 중화 음식과 동남아 음식밖에 먹어보지 못한 제임스 씨의 부모님이었지만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줄곧 영어만 써온 그들에겐 읽기조차 어려운 것들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씨의 부모님은 고민 끝에 식당 종업원을 불러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종업원은 김치찌개 백반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주문이 끝난 뒤 제임스 씨의 부모님은 다시금 메뉴판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치찌개를 영어 발음으로 번역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발효된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들은 좌절했어요. 그분들은 발효된 식품이라고 하면
치즈 따위를 먼저 떠올리셨거든요. 김치찌개도 아시아식 치즈로 만든 스튜 같은 건 줄 아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주문을 잘못한 것 같다며 한숨을 푹 쉬셨죠. 하지만 정작 김치찌개가 나오자 제임스 씨의 부모님은 의아했습니다. 배추 건더기와 참치 같은 게 들어간 빨간 국물 요리가 나왔으니까요. 어디에 발효된 식품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김치라는 게 각종 양념과 함께 발효된 배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실 김치찌개보다 제임스 씨 가족을 놀라게 했던 것은 김치찌개와 함께 나온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전이나 멸치볶음 따위의 육류식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채소가 주재료인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나물이었죠. 그것들이 나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좀 더 나중이었어요. 서양권 음식에도 채소를 주재료로 한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대체로 샐러드라고 불리죠. 샐러드와 나물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뭐랄까 샐러드는 조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의 드레싱을 버무려서 먹죠. 하지만 나물은 대체로 한번 데치거나 볶는 등 조리한 후 양념을 버무려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 같아요. 한 번 더 조리가 되기 때문에 나물이 훨씬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죠. 처음엔 제임스 씨도 육류 반찬 위주로 손이 갔지만 점차 나물 반찬에도 손을 댔습니다. 나물 반찬이 제임스 씨의 입맛에 잘 맞았던 것이었죠. 그날 메인 메뉴인 김치찌개를 다 먹고도 밥을 한 공기 더 시켰어요. 식욕이 억제가 안 된 탓도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 나물 반찬이 너무 입에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채소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감칠맛과 풍미가 뛰어났어요. 고사리 같은 몇몇 나물은 고기를 씹는 식감도 났고요. 제임스 씨가 나물 반찬을 잘 먹는 것을 본 제임스 씨의 부모님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임스 씨의 식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죠.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일 코리아타운에 있는 마트를 들렀어요. 그의 집 냉장고는 어느새 치즈와 고기, 햄 따위가 아니라 두부와 각종 나물 등으로 채워졌죠. 김치는 물론이고요. 나중에는 아예 어머니가 직접 나물을 만들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신 후에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기도 하셨죠. 그렇게 제임스 씨의 식단이 바뀐 이후 그의 체중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도 낮아졌지요. 물론 기본적인 식욕이 강했던 만큼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제임스 씨에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나마 살이 빠지는 게 체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그 나이대의 아이가 대부분 그렇듯 그 또한 모델 같은 몸매를 꿈꾸었었죠. 하지만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뚱뚱한 모습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살이 조금씩이나마 빠지기 시작하자 그도 노력을 하면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임스 씨는 자신의 식욕을 억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몸을 가꾸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고도비만이던 그의 몸은 17살을 지날 땐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인이 될 즈음에는 지역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약 그때 한식을 접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나이를 먹었으면 지금쯤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생을 했겠죠. 하지만 한식을 접한 덕분에 건강한 식단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서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가 됐어요. 물론 아직 제 식욕은 왕성합니다. 지금도 조금만 흐트러지면 뭐든지 먹어치우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그걸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알죠. 나물 위주의 식단을 짜면 식욕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기까지 해요. 물론 그 스스로 어느 정도 조절하는 면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어릴 때 그처럼 고도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고객들에게 그는 한식을 추천해요. 특히 나물 위주의 식단을요. 이어서 제임스 씨는 자신의 식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통 한국식으로 조리된 나물도 맛있어요. 하지만 자칫 염분이 많아 역으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어요. 나물은 샐러드와는 달리 한 번 더 조리가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근육이 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밥과 같은 탄수화물 섭취도 적당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이 적은 단백질이 좋죠. 지금 그는 그만의 레시피로 재탄생시킨 나물과 닭가슴살을 이용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요. 이렇게 매일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나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걸 조리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물 샌드위치라고 하더라도 매일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드레싱을 버무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리법이 없는 샐러드와의 확연한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제임스 씨는 한식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한식은 정말 특별해요. 한 끼를 먹어도 다양한 반찬을 먹죠.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한식은 매력적인 가치가 있어요. 특히 그가 좋아하는 나물 요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를 보세요. 이젠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으로 고통받지 않잖아요. 또 한식은 기름을 적게 사용해요. 한식에도 기름에 튀기는 요리가 있지만 찌거나 조이는 방식의 요리도 많아요. 설령 기름에 굽거나 볶는 요리가 있어도 서양식 요리에 비하면 기름을 덜 쓰는 편이죠. 건강한 식단을 잡기에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제임스 씨는 한식에 빠진 후 식단을 조절하고 마침내 헬스 트레이너까지 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제임스 씨가 스스로 전통 한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식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식 또한 각 나라의 입맛에 맞춰 진화하고 있지요. 제임스 씨의 사례는 한식의 기본적인 조리법은 따르되 자신만의 입맛과 상황에 맞춰 한식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식으로 건강을 찾은 제임스 씨를 보니 한식의 위대함이 느껴지는데요. 한편 한국에서는 한식보다는 양식이나 중식, 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성인병의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씨의 사례처럼 한식을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